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중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부동산 시장에 많은 변화를 줄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들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1월 18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쇼킹 부동산이 직접 찍은 최고의 투자처 2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핵심지 5곳이 있습니다. 멤버십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12일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온 것은 정말 잘못됐다.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같아요.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에 발맞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중과세 폐지하고 싶다고 정부가 다 폐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부는 시행령을 바꿔야 되고 일부는 법 개정이 필수라고 하네요. 반면에 야당은 절대 협조 불가라는 입장입니다. 자, 저희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는 이슈 3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교통 관련 호재, 특히 지하철. 두 번째, 재건축. 세 번째가 세금입니다. 자, 일단은 지하철 관련 이슈는요, 아마 이달 말쯤에 GTX D, E, F 노선을 발표하면서 좀 이슈가 부각될 것 같고요. 재건축 관련된 거는 110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죠. 안전진단 규제를 없애는 건 아니고 뒤로 빼버리면서 그냥 재건축 절차 중 하나로 이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재건축 사업을 좀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재건축 제도도 많이 정비하기로 했죠. 그럼 마지막 세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주택자 중과 폐지 카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규제에서 중과 제도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파트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납부하죠. 보유할 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나오죠. 자, 이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는 일정 수준의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과 제도는요, 주택수가 많은 사람한테 원래 내는 세금보다 더 무겁게 내는 것을 중과제도라고 해요. 한마디로 이런 중과제도는 왜 생겼냐? 주택을 많이 사지 말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주택수에 따른 규제가 강화된 이유 간단합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워낙 초저금리 상황에서 유동성이 계속 들어왔고 집값이 워낙 장기간 올라가다 보니까 부동산 불패 신화가 강했어요. 그래서 수요가 계속 들어온 것을 막을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투트랙으로 접근했습니다. 첫 번째, 고가 아파트의 주택 수요 차단. 그래서 LTV 규제, 15억 초과 주택은 투기과열지고 한 푼도 안 해줬잖아요, 대출.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카드 같은 걸 도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주택수 늘리기 차단. 그래서 처음에는 양도세 중과하고요, LTV 규제 중심으로 가다가 이걸로 안 되니까 종부세 중과 카드를 꺼내들어요. 이것만으로도 안 되네. 결국에는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에서 취득세 중과 카드를 꺼내듭니다. 싱가포르 모델을 도입해서 대한민국에도 적용을 했고, 이 대책 발표 이후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거의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었죠. 자, 이 취득세 중과제도는 무엇이냐면요, 먼저 주택 가액에 따라서 원래 1에서 3% 내던 취득세를요, 주택 수에 따라서, 그리고 취득 관련 주택이 어디냐에 따라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1주택자가 추가로 강남 상구나 아니면은 이제 용산구의 주택을 취득하려고 할 때 8%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또는 2주택자가 비규제 지역인 강동구의 주택을 취득할 때 8%를 적용하거나, 또는 잠실 지역에서 취득할 때 12%를 적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주택 수에 따라서 또는 규제 주택을 매수하려는 지역에 따라서 세금을 좀 많이 높이는 방안입니다. 한마디로 사지 말란 얘기예요. 8% 주고 누가 삽니까? 자, 취득세 중과 말고도 양도세 중과도 굉장히 강력하죠. 2021년 6월에는요, 양도세 최고세율이요, 6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정도 최고세율 적용되면 그냥 나라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양도세 중과세율은요, 현재 계속해서 유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두드려 맞는 사람 없어요. 이거 내년 5월까지도 연장이 됐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 연도에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합부동산세 중과제도. 요거는 이제 2022년 12월에 여야 합의로 개정이 됐죠.
그래서 중과세율 제도가 남아있긴 한데 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일단은 이 중과세율을 받으려면 3주택 이상자여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이 갖고 있는 이제 주택의 과세 표준이 12억을 초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12억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 공제라고 해서 좀 큰 금액을 공제해줘요. 9억 정도를 공제해준 다음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12억이 초과될 경우에 중과세율을 적용되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받잖아요. 거의 상위 1% 이내의 자산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바꾸게 되는 것은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 양도소득세, 지금 양도소득세 무서워서 집 못 판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왜? 계속해서 지금 중과 유예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강남 상구에 위치한 집을 팔아도 기본세율 적용되고요.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과 유예는요, 앞으로도 계속 연장이 될 거예요. 얘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은 이번 정부에서는 없어 보여요. 그렇게 연장하다가 폐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유예하다가 폐지됐던 거 기억나시죠?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취득세예요. 취득세는요, 취득세 중과제도는요, 양도세 중과와 차원이 다르게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거래량 감소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또 부작용도 좀 있는 편이에요. 자, 현 정부는 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집값을 띄우려는 목적보다도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피스텔, 원룸 오피스텔 월세가 치솟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웬만한 오피스텔 70만 원은 기본이고요. 역세권은 8, 90만 원까지 깔고 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월세 매물이 적어요. 왜냐면은 이 원룸 오피스텔이나 강남 아파트나 똑같은 주택 한 채로 취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을 보유한 사람, 특히 양도 차익이 큰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서는 이런 오피스텔 살 생각 꿈에도 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수 수요가 실종됐고 공급이 감소됐어요. 자, 오피스텔 공급이 적어지는데 1인 가구는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원룸 임대료가 상승하더라. 그래서 이런 취득세 중과제도는요, 투자 수요에 의존하는 주택시장이 타격을 받아요. 자,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오피스텔, 빌라, 매매 수요는 없어요. 투자 수요만 있단 말입니다. 왜? 사람들은 실거주 목적으로 잘 안 사요. 다 아파트 가려고 하지 이런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안 사더라. 그럼 누가 사줘야 된다? 투자자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똑같이 주택 수요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하면서 이게 전세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택수 규제에 따른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똘똘한 한 채의 쏠림입니다. 자, 2주택을 보유한 A씨가 있어요. 집을 두 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열심히 근로활동, 사업활동을 하면서 현금을 2억 원을 확보했어요. 자, 어디엔가 투자를 하고 싶어요.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 그것을 못 사요. 왜? 취득세 중과제도 때문에. 그러면은 이 A씨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업그레이드 시켜야겠다. 그래서 기존의 주택 한 채나 두 채를 팔고요. 현금을 보태서 더 비싼 집을 사게 됩니다. 이런 케이스 상담해보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다주택자가 주택수를 늘리려고 안 해요. 어떻게든 팔고 고가주택으로 갈아탈 생각을 하더라. 한마디로 서울 아파트 시장, 특히 고가 아파트 중심의 쏠림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권 아파트가 지금 거의 전고점 수준까지 회복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럼 취득세 중과가 풀리게 되면 누가 수혜일까요? 일단은 투자 수요가 지금 유입이 차단된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나 지방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수혜가 되겠죠. 상급지에 쏠리는 수요가 좀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미 1년 전에 정부는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를 발표했거든요. 자, 2022년 12월 21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입니다. 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방안이 기존의 중과세율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아까 8% 적용되는 거 4% 주겠다, 12% 적용해 주는 거 6%로 해주겠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2주택까지는 중과를 일체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인데 얘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자,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실거주 의무처럼 계속해서 이제 국회에다가 이제 요청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좀 부동산 시장이 약간 불안 조짐이 나왔잖아요. 강남권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정부도 그렇게까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때 중과 완화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하고 나서 소급 적용해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일단은 네가 취득세 중과세율을 내라. 8%든 12%든 내라. 나머지 나중에 지방세법이 통과가 되면 이 중과된 세율 절반은 돌려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그 어떤 액션도 없다는 겁니다. 자, 새로운 국토부 장관이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까요? 국토부 장관이 바뀌었죠. 그 전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약간 무주택자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정책을 많이 세웠던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투자자들한테 뭐 세금 깎아주는 공급 정책 없다 이런 걸 되게 강조했었거든요. 근데 박상훈 국토부 장관은 그거와 좀 결이 다를 거라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추가 소식이 나오면 빠르게 영상으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자,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 굵직굵직한 소식들이 계속 나오네요. 자, 이와 관련된 부동산 소식 나오면 나올수록 여러분께 쉽게 정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